경찰이 합수본 이 선관위에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뭐 당연한 건데 관련 보도를 보니까 오늘 아침 이 방송하기 직전에 투표 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오늘 오전부터 중앙선관위 그리고 각 지역 선관위 한 7곳 정도를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 압수수색에 동원된 인력이 한 100여 명이 넘고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 그리고 사무총장 허철훈 전 사무총장이 피의자로 적시되어 있다는 겁니다. 한 10여 명쯤 됩니다. 각 지역 선관위. 관련 선관위는 송파구 선관위, 서초구 선관위, 강남구 선관위, 광진구, 동작구 선관위 7곳인데요. 이곳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직무유기 혐의로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합수본에 검사 3명, 수사관 10여 명이 투입됐다고 합니다. 투표 용지가 왜 부족했느냐. 근데 압수수색은 한다고는 하는데 저도 크게 신뢰는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2, 3년간 벌어진 일들을 이렇게 쭉 보면은 양심적인 어떤 검사, 양심적인 판사를 많이 못 본 것 같습니다. 가령 이 방송 보시는 여러분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사실 권위주의 정권 시절부터 인생을 이렇게 쭉 길게 한 50년에서 한 70년 가까이 살아오신 분들은 다 압니다. 다 압니다. 무슨 소리냐. 정권을 뒤흔들 만한 그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항상 거기에는 양심적인 검사, 양심적인 경찰, 양심적인 교도관, 양심적인 변호사, 양심적인 기자, 언론인 등이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예. 그게 어떤 좌우파 정당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내가 이런 폭로를 한다 이런 거 말고 말이죠. 가령 제일 좀 악질적으로 보이는 것은 이회창 총재 대선 나갔을 때 떨어뜨리려고 하는 김대엽 같은 저런 희대의 사기꾼 이런 거 말고 그건 공익제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가령 조명현 씨 같은 이재명 경기도 법학 공익제보 이런 거 양심적인 거. 가령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났을 때 거만이 그죠? 의사 선생님 거만이라든지 또는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라든지 또는 그 일이 벌어졌을 때 교도소 안에서 그 몰래 건넨 쪽지를 외부에 전달해 주었던 교도관들이라든지 또 이런 소식을 전해 주었던 경찰이라든지 또 그걸 위험을 무릅쓰고 폭로했던 중앙일보 기자라든지 동아일보 기자라든지 이런 곳곳에 우리 사회 전반에 양심적인 사람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지금은 안 보여. 양심적인 폭로를 하거나 양심적인 수사를 하거나 양심적인 판결문을 쓰거나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40년 전에 1인당 GDP가 10,000불이 되지 않았습니다. 7,000불 이랬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1인당 GDP가 7,000불, 8,000불, 10,000불이 안 됐어요. 우리나라 1인당 GDP가 10,000불이 된 것은 1994년도입니다. 김영삼 정권 들어서 세계화 하면서 10,000불. 지금은 40,000불을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근데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주머니에 돈은 더 많아요. 그런데 정권의 치명적인 어떤 사건이 드러났을 때 양심적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었을 때보다 더 적어진 것 같아. 이게 지금 저는 우리나라의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1인당 GDP 7,000불이면 여러분 그 시절이 기억나십니까? 80년대 초반, 중반, 후반까지. 그 시절 기억나세요? 버스는 콩나물 시루처럼 그랬고, 버스 뒤에서 경유 차니까 시커먼 연기가 나면서
하루 출근하고 나면 와이셔츠에 그냥 새까만 때가 묻는 그런 시대를 살았어요. 미세먼지가 뭐였는지, 초미세먼지가 뭐였는지도 몰랐을 그 시절. 그리고 학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월요일 날 학교 등교하면 그 학교 정문에 쾌쾌하게 쌓여있는 최루탄 가스 냄새. 그리고 주말을 앞두고 도서관에 책 찾으러 갔더니 갑자기 그 전투경찰들이 쫙 깔려서 신분증 내라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내가 다니는 학교에 들어가는데 내가 왜 학생증을 보여주고 신분증을 왜 보여줘야 되냐고. 그런 시절을 살았지만 양심적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피해를 감수하고라도. 왜 그렇게 했냐, 왜? 최소한으로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양심은 살아 있었다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지금 선관위에서 벌어지는 일들 보면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저 안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왜 선관위에서는 공익제보자 내부의 비리를 폭로하는 사람이 한 명도 안 나오냐 이거예요, 이거. 문제가 이렇게 지금 심각한데. 가족 회사라서 그런가? 응? 뭐 특정 지역 출신들이 뭐 요직에 다 차고 앉아 있나? 이 뭐 거대한 카르텔인가?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심각한 중병에 들어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 사태를 보면. 그런데 10, 20, 30 청년들이 전부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 공정하지 않아. 거짓말 하지 말아라. 공정사회가 구현되어야 된다. 컨닝하지 마라. 줄 서라. 새치기 하지 마라. 이렇게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얼마나 대견스럽습니까? 이 아이들이 지금 잠실 핸드볼 경기장에 모여서 24시간 지금 며칠째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저도 50대 중반으로서 어떻게 보면 기성세대, 기득권 세대라고 불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 곳곳이 썩었어요. 썩었어. 이게 지금 20대 청년들 라운드티, 짧은 라운드티 하나 입고 밤새워도 추위를 타지 않는 그 젊은이들이 이거 안 된다, 이거. 부정선거다. 전면 재선거해라. 그리고 투표 방법은 당일 투표하고 사전투표 필요 없고 당일 투표하고 손으로 일일이 세는 수개표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걸 정치인들이 잘 받아들이고 제도화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되는데 정치권부터 썩었어요. 정치권부터. 그러니 지금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다 이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저와 좀 저 생각이 100% 같지는 않지만 공감이 된다 이러면 2번 릴레이 한번 해봅시다. 2번 하지 말고 재선거로 해볼까요? 재선거 릴레이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이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을 좀 공감이 되신다 이러면 재선거 댓글 릴레이 한번 해주십시오. 그 시절이 그립습니다. 이영주님, 그 시절이 그렇습니다. 누구나 공정하고 열심히 일한 만큼 대가도 충분했고, 재선거로 댓글 릴레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댓글 릴레이 하시면서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좋아요를 누르셔야 이 콘텐츠가 더 많은 사람에게 알고리즘을 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독자도 늘어나지만 이 우리가 지금 하는 이 내용의 콘텐츠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파됩니다. 제가 현장에 나가 보니까 50대 이상의 중년들은 우잘사 채널도 알고 저희의 어떤 이런 방송에 대해서 잘 알더라고요. 근데 2030은 잘 모르더라고요. 우잘사 TV하고 이영풍 TV를 2030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영풍 TV 적힌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 조금 누구지? 첫날은 저 혹시 MBC 아니야? 이래가지고 의심받아가지고 그 청년들이 와서 확인하고 이랬었어요. 그래서 더 많이 콘텐츠가 전파될 수 있도록 재선거 댓글 릴레이 하시고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니나 다를까
법원이 서울 동부지법이 증거 보전을 일부 인용했잖아요. 김정철이라는 서울시장 개혁신당 후보가 있었는데 투표용지 보관함, CCTV 등등에 대해서 증거 보전 신청을 했는데 재판부가 서울 동부지법 관련 재판부가 투표용지는 기각해버리고 투표용지 보관 상자 그리고 그 경로당 투표소였던 경로당의 CCTV에 대해서 증거 보전 신청을 인용했어요. 그래서 갔어요. 어제 오후 3시에 갔어요. 결과는 허탕쳤습니다. 이미 투표용지 보관 상자는 사라져버리고 어디 간 곳 없고 허탕쳐버렸어요. 그 관련 기사를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루 전에 폐기물 업체에서 이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가져가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화가 나지 않습니까? 송파구 선관위 관계자 말이 가관입니다. 증거 보전 신청이 들어온 줄 알았더라면 논란이 될 만한 것이니 보관했을 텐데 8일에서 9일 각 투표소들로부터 반납 물품을 받으며 쓰레기가 싼더미처럼 쌓인 상태라 보관 의무가 없는 것들은 중간중간 폐기물 업체를 통해 버리고 있었다. 확 그냥 옆에 있으면 꿀로 하면 한 대 주고 싶죠. 아, 이렇게 규정 잘 지키나? 이렇게 규정을 잘 지키는데 왜 투표용지 50% 인쇄라는 걸 안 지켰지? 이렇게 규정 잘 지키나? 송파구 선관위? 이렇게 규정을 잘 지키는데 그 투표함이 핸드볼 경기장에 이송될 때 여야 입회하는 사람이 있었나? 규정을 완벽하게 지킨다며. 그러면 그 투표함이 어린이집 스쿨버스에 노란색 어린이집 스쿨버스에 경찰이 옮겨가지고 핸드볼 경기장으로 옮길 때 여야 관계자 입회를 시켜야지. 그럴 때는 왜 규정 안 지켰어? 놀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뭐 증거 보전 신청이 들어온 줄 알았더라면 논란이 될 만한 것이니 보관했을 텐데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놀고 앉아있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보관 의무가 없는 것들은 중간중간 폐기물 업체를 통해 버리고 있었다. 증거 인멸한 거지 이거는. 결과적으로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보십시오. 딱 멘트가 있잖아요. 딱 법률적인 좀 망을 피해가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해당 상자는 각 투표소에 처음 투표용지를 배부할 때만 쓰는 박스라서 대부분 투표소에서 자체 폐기하는 것이다. 증거인멸 의도는 전혀 없었다. 이럴 때 하는 말 놀고 있네. 아주 우습게 하는 거죠. 국민들 아주 우습게 하는 거죠. 한마디로 이게 여러분 지금 중앙선관위가 헌법기구로 독립성을 강화시켜서 정말 일 잘하라고 만들어 놨더니 일 잘하기는커녕 지들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중앙선관위 해체시켜버려야 돼요. 저건. 그런 여론이 지금 폭발하고 있습니다. 폭발. 이런 상태 이런 수준의 중앙선관위를 왜 우리가 헌법기구로 독립성을 보장해 줘야 되냐 이거예요. 어제가 60항쟁 39주년이라고 하는데 이 방송 보시는 대부분의 시청자님들과 저는 39년 전 그 일을 기억합니다. 밤만 되면 체류탄이 날라댕기고 화염병이 날라댕기고 밖에서 함성이 들리고 대통령 직선제해라 라고 하면서 아스팔트에다 쇠파이프가 날아다니고 전투경찰이 우르르 또 뛰어가고 그 장면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만들어 놓은 민주주의 체제, 중앙선관위의 독립성 보장, 공영방송의 어떤 독립성, 노동조합이 생기고 했더니 지금 40년 만에 이게 전부 엉뚱한 방향으로 가버리고 있다 이거예요. 이게 한 번 더 뒤집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독립성 보장해줬던 공영방송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자기들 회사를 감독하고 경영감독권이 있는 이사들을 특정 세력들이 다 차고 앉을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민주당이 만들어버렸잖아요. 중앙선관위 어떻습니까?
독립성, 그래.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내무부가 선거 사무를 관장하다 보니 뭔가 이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것 같아. 저도 군에 있을 때 부재자 투표 이 봉투에 넣어서 했거든요. 저는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만은 그 당시 일부 뭐 군부대에서 특정 번호를 찍어라 뭐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부재자 투표도 60만 우리 국군 장병들의 뭐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안 된다 뭐 등등 이런 게 나와서 그러면 선관이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독립성이 보장되는 헌법기구를 만들자. 그래 만들어줬어 국민들이. 국민들이 잘하라고 만들어줬더니 지금 하는 짓이 뭐냐 이거예요. 말아먹고 있는 거지 한마디로. 이번에 뭐 특검이든 국정조사든 해서 낱낱이 나오는 것은 엄중하게 다스려야 됩니다. 엄중하게. 우재준 이야기 좀 이따 할게요. 뉴스에 집중하세요. 제가 우재준 이야기 알고 있습니다. 헛소리 한 거. 제가 오늘 영상도 보여드릴게요. 자, 투표용지 부족 규탄 전국의 18개 대학 총학이 시국선언했습니다.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촉구. 18개 대학은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부산대, 서강대, 서울과기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전남대, 전북대, 충북대, 한국외대, 한양대, 홍익대.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이번 사태를 참정권 침해로 규정. 선관위 구조개혁 단행. 독립적 개혁 감시기구 구성. 이런 걸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투표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됩니다. 자, 오늘 정점식 요것도 먼저 할게요. 정점식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처음 출석을 했어요. 뭐 한동훈이 때 그 정책위의장 하다가 한 달인가 하다가 뭐 잘려버렸지만은 오늘 뭘 훈계를 왜 훈계합니까? 누구를 훈계합니까? 네. 자, 우재준이 뭐 이야기를 했는데 조광한 최고위원이 이어받아서 멘트 치는 장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 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와 책임을 회피하지는 않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도부의 임기는 원래 내년 8월까지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총선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은 8개월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천까지 기간을 합치면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음 지도부는 총선을 준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히려 저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가 다음 총선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음 지도부가 잘 들어와서 다음 총선을 잘 준비할 수 있게 우리 지도부는 이제 다음 지도부를 위한 미래를 열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우리 지도부에 대해서 응원하는 우리 시민들, 우리 국민들, 당원들 많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장동혁 대표님을 좋아하는 그런 당원들 많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다시 우리가 전당대회를 열어서 재선거를 통해서 다시 출마를 하셔서 다시 평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불만이 있는 당원들도 승복하고 우리가 다시 하나 되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지도부에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우리 모두 사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지도부를 위해서 미래를 열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역시 철없는 소리를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미숙한 것 같습니다. 논쟁은 이따가 합시다. 그리고 단둘이 조용히 합시다. 지금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요. 우재준 의원 그럼 원내대표 투표는 왜 했어? 원내대표 뽑기 전에 정점식 원내대표 뽑기 전에 그 이야기를 했어야지. 원내대표 투표해가지고 그들이 미는 김도읍 의원이 뭐 될까 싶어서 기다렸나? 정점식 원내대표가 딱 되고 나니까 정점식 원내대표가 딱 최고위원회 출석하자마자 저 이야기를 하는 저희가 뭐냐 이거예요. 원내대표 투표하기 전에 했어야지. 그러면 니부터 사퇴해. 그러면은 원내대표가 정점식으로 딱 정해지고 나니까 첫 출석한 자리에서 전부 사퇴합시다라고 하는 건 저건 뭐냐 이거예요.
한동훈이 시켰나?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말이 되는 소리를. 저런 자가 지금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입니다. 청년들 저 잠실에 많던데. 거기 가서 청년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지. 지금 국민의힘이 이렇게 어지럽고 힘든 것은 바로 저런 자세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대표 중심으로 똘똘 뭉칠 생각을 하지 않고 장도경이 아니라 새로운 당대표가 뽑히면 그 당대표 중심으로 똘똘 뭉치려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지. 즉 당대표를 민주적이고 절차적으로 공정하게 뽑는 과정에 참여한 전국의 120만 명의 책임 당원을 무시하는 겁니다. 저건 우파 정당도 이제 당원 중심주의 정당으로 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런 당원을 무시하는 망언을 쏟아내는 우재중 같은 저런 자는 본인부터 청년 최고위원 사퇴해. 새로 뽑으면 될 거 아니야. 청년 최고위원. 저리 싫으면 중이 가야지. 나가야지. 저러고 있습니다. 네. 정점식 원내대표가 오늘 이야기한 게 이겁니다. 이재명 공소 취소 포기를 공식적으로 선언해라. 법사위원장은 제2당 국민의힘 몫으로 내놔야 된다. 민주당이 일찍이 공언한 18개 상임위원회 독식 방침을 공식 처리하고 국회의장은 제1당 민주당이 하고 법사위원장은 제2당 야당 견제와 균형이라는 관례를 복원해야 된다. 이게 관례거든요. 이거 법으로 정해놓은 건 아닙니다. 관습이고 관례입니다. 여러분 영국 전 세계 민주주의 대표 국가라고 하는 영국은 법으로 일일이 다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요. 사거리가 있는데 또는 오거리가 있는데 신호등을 만들어 놓고 가라 마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약간 대륙법적인 거예요. 일일이 다 간섭을 하죠. 주로 대륙법 전체주의 국가에서 이런 게 많습니다. 근데 영국은 여러분 가보셨겠지만 라운드어바웃이 많습니다. 이렇게 회전교차로 알아서 딱 보고 있다가 먼저 오는 차 먼저 보내주고 내가 그 다음 뒤따라 들어간다. 이게 관습이거든요. 관습. 회전교차로. 회전교차로는 운전하는 사람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럼 신호등 설치 안 해도 되고 예산 절감되고 또 서로 간에 이렇게 상황을 봐가면서 자율적인 어떤 그런 게 생기는 거죠. 근데 우리 국회도 국회의장은 원래 제1당에서 배출이 되고 법사위원장은 대한민국은 양원제가 아니잖아요. 미국처럼 영국처럼 상하원이 있는 게 아닙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하원 국회의원들은 2년마다 국회의원을 뽑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과격한 국회의원도 등장해요. 근데 상원은 6년마다 뽑아요. 그래서 상원 의원이 된다는 것은 하원 의원을 하면서 충분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상원 의원으로 뽑힙니다. 그런데 상원에서 주로 다루는 것은 미국의 외교 안보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민주당이 집권하거나 공화당이 집권해도 상원의 의견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상원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국회 법사위원회가 상원의 역할을 합니다. 왜? 모든 법들을 이렇게 처리하는 곳이 상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회의장을 제1당에서 맡는다면 법사위원장은 제2당에서 맡는 것이 그동안 관례이자 관습법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민주당이 깨트린 거예요. 민주당이 깨트린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정점식 원내대표의 역할, 활약상을 기대해 봅니다. 자, 지지율 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의 지지율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거의 10% 가까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재명 지지율 한번 볼까요? 저기 보시면 이재명 국정운영평가, 부정평가가 45.7이죠. 근데 이게 추이를 보세요. 추이. 다음 카드 한번 보실래요? 쭉 추이를 보시면은, 그렇죠. 저 추이를 보세요. 저걸 조금 확대해 주시면은, 네.
지난번 조사 때보다 거의 10% 가까이 하락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급락했죠, 급락. 급락했다는 말은 저 말은 무슨 소리냐? 지금도 내려가고 있다는 소리죠. 지금도 내려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아마 부정평가, 긍정평가가 아마 골든 크로스점을 지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 지역별로 분석한 걸 보니까요, 매우 잘못하고 있다. 여기 이제 구체적인 데이터가, 백데이터가 뒤에 붙어 있거든요. 여기 보면 매우 잘못하고 있다. 그리고 대체로 잘못하고 있다. 이걸 합친 숫자가 서울 같은 경우에 47%나 됩니다. 47%. 47%. 충청 지역도 38.5%쯤 됩니다. 그리고 영남 지역 같은 경우에 대구 경북은 거의 63%, 62%. 부산 경남 같은 경우에 한 53%. 이렇게 여론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 여론조사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 KSOI가 6월 8일, 9일 양일간에 전국의 만 18세 이상 1,002명 ARS 자동응답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정당 지지도도 한번 볼까요? 정당 지지도? 정당 지지도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똑같습니다. 지금 정당 지지도가 30 몇 프로인가요, 저게? 38%인가요? 예. 정당 지지도 똑같습니다. 네. 38.6, 38.1 뭐 똑같습니다. 네. 저걸 보면 하하, 이게 지방선거 이후에 네. 왜 또 방송에 집중 안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네, 내려주시고요. 이재명이 그 외신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요.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역대 한국 대통령의 탄핵, 구속 전례를 언급하면서 자신 역시 같은 운명을 겪을 가능성이 꽤 높다. Pretty high.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굉장히 유명한 저널이죠. 예. 미래를 예감한다. 자신도 탄핵되거나 구속될 수 있다. 이런 소린가요? 근데 역대 대통령 보면은 대부분 보수파 정당에서 나온 대통령이 다 탄핵되거나 구속됐죠. 좌파 정권에서 배출한 대통령 구속되거나 탄핵된 사람 있습니까? 김대중 탄핵되거나 구속됐습니까? 자기 아들들이 구속되고 그랬죠. 문재인 잘 살고 있잖아요. 예? 그럼 이재명 이건 뭐냐? 이재명의 이 멘트는 좌파 지지층들을 총결집하라 이 소리입니다. 이건 나 구속되고 탄핵될 것 같아 라는 게 아니고, 역대 정권 중에 보수우파 정권이 배출한 대통령이 탄핵되거나 구속되었지 좌파 정권은 별로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멘트는 제가 봤을 때는 야, 좌파 정권 지지자들 총결집해, 나를 결사옹이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소리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들리는데. 지금 언론들의 기존의 뭐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는 재래식 언론들의 그 매일 논조를 보면은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는데, 지금 잠실 올림픽 경기장 올림픽 공원 핸드볼 경기장 주변에서 벌어지는 이 국민들의 민주 항쟁, 이걸 예의주시해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언론을 이야기할 때 한 번씩 인용 드린 말씀 중에 하나가, 나폴레옹이 엘바 섬에 유배가 되었을 때 프랑스의 유력 일간지들이 전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흡혈귀, 악마, 사탄 이러다가 나폴레옹이 탈출했네, 탈옥했어요. 그래서 프랑스 본토에 상륙하니까 나폴레옹이 본명이 보나파르트거든요. 보나파르트 프랑스 상륙. 그래서 나폴레옹을 지지했던
군대가 규합이 되어서 파리에 입성하니까 보나파르트 뭐 이러다가 나폴레옹 황제폐하 만세 이렇게 나중에 갑니다. 지금 제가 잠실의 저 핸드볼 경기장 주변에 민주항쟁 현장에 매일 가잖아요. 제가 매일 가는 이유는 별게 아닙니다. 저는 그 현장을 주도하거나 주도할 능력도 없고 주도할 입장도 아니고 오직 청년들이 하고 있는 현장을 담담하게 그 현장에 오시지 못하는 우리 전국에 계신 국민들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에게 유튜브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 현장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지루할 것 같으면 제가 또 대담도 좀 하고 현장도 우연하게 지나가는 정치인이나 오피니언 리더들이 있으면 제가 모시고 와서 뭐 좀 대담도 하고 여러분들이 조금 보시기에 편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일 뿐입니다. 근데 그 현장을 지키면서 보내드린 이유는 한번 담담하게 현장을 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목소리가 터져라고 외치고 있는 저 청년들에게 어떻게 보면 좀 힘을 내시라고. 저는 서포터즈입니다. 밴드로 치면 저는 보컬 노래하는 가수가 아니라 뒤에서 드럼 치는 사람, 드러머입니다. 그래서 그런 현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서 느끼는 게 뭐냐, 유력 언론사들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선관위 내부도 뭐 거의 뭐 초토화 되다시피 난리가 났대요.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예? 법정 최고형 맞을 사람 나온다. 그러니까 지금 전부 이제 내 책임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겠죠. 언론도 슬그머니 지금 봅니다. 보면서 어느 순간 살짝 이렇게 그 과정을 보고 있으면 야 참 나폴레옹의 재입성 때 보여주었던 프랑스 유력 일간지의 저 카멜레온적인 색깔 바꾸기, 양다리 걸치기, 이 속성을 보면은 저도 언론인 출신이지만 참 욕 들어 먹을 만하다. 그동안 부정선거의 어떤 문제 제기에 대해서 그토록 음모론자들이다 저거. 저 정신 나간 사람들이다. 이렇게만 치부해왔던 대한민국 주류 언론이 이제서야 꼬리가 잡히고 뭔가 문제가 하나 둘씩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저 얼굴 색깔 바꾸는 저 표정, 저 어떤 행태를 보면서 1988년부터 1987년 민주화 6.29 선언 이후에 대통령 직선제가 달성되고 민주화를 맞이했을 때 가장 수혜를 입은 집단이 언론입니다. 근데 그 언론조차도, 주류 언론조차도 국민들로부터 썩었다는 기레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대격변이 일어나고 있다. 60항쟁 39주년인 2026년 이 한반도에서 대격변이 일어나고 있다. 아마도 새로운 정치 세력이 탄생할 수도 있고 그동안에 우리가 알았던 좌우파 정당의 어떤 이게 다 박살이 나면서 새로운 정치 세력의 등장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그 중심에 대한민국 1020, 30 청년들이 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겠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옵니다. 쿵TV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 전쟁 중입니다. 연성 파시즘 체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것이냐, 이를 위해서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이 통과되어서 오는 7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언론 자유 훼손은 물론이고 자유우파 유튜버들의 산업 생태계에 심각한 지장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우잘사 회원에 가입하셔서 대한민국 체제전쟁에 승리하고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를 지켜내고 정보통신망법을 비롯한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여당발 공세에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잘사 회원 많이 가입하셔서 함께 가는 여정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